겨울철 물 관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고, 그리고 그걸 좀 정확하게 좀 짚어드리려 오늘 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이제 겨울철의 물 관리가 생장기가 아니고 뭐 이제 그 생육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겨울잠을 자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잡목류 이제 아니면 화목류 아니면 송백류 이렇게 아니면 이제 뭐 상록 하렵수냐 아니냐 이제 이거 가지고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고, 가급적이면 이제 상록수들이 이제 잎을 달고 있는 아이들을 이제 상록수라 하는데, 상록수들이 조금 물을 좀 더 많이 먹어요, 겨울에도. 대신에 뭐냐면 소사나무라든지 뭐 팽나무라든지 뭐 느티나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잎을 다 떨궜기 때문에 화분이 마르는 속도가 좀 느릴 거고요. 그것도 이제 소품이냐 아니면 대품이냐에 따라서 물 마르는 속도가 다 틀릴 거고요. 그러면 물을 주에 1회를 줘라 2회를 줘라 이건 정답이 아닌 거고, 나무마다 아니면 나무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공간에 따라서 나무가 마르는 속도가 다 틀릴 겁니다. 이제 그러면 주 몇 회 이렇게 주라고 하는 거는 정답이 아닌 거고, 표토가 충분히, 그러니까 한 1cm 정도 충분히 말랐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물을 주는 시간대가 보통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온실이다 보니까 비닐 온실이에요. 온실에 있으면 이제 한 11시나 한 11시 반쯤 되면 이제 그 결로가 돼 있던 물들이 하우스에 떨어지기 시작하고 화분이 녹아요. 이제 그러고 이제 그때 되면 이제 호수에 얼어있던 물들도 녹는 시간대거든요. 근데 그 시간대에 물을 주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 오전 물 준 경우와 오후 물을 줬을 경우에 화분이 얼어 터지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리고 용토가 지금 뭐냐면 보습력을 가지고 있는 용토다 보니 저것도 동생사들이 보습을 해버렸다가 밤에 얼어버리면 용토가 다 부스러져 버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특별한 경우 빼고는 오전 한 11시경에 물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수종별로 물을 좀 잘 마르는 아이가 있을 거고 물이 잘 안 마르는 아이가 있을 건데, 그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마른 아이만 물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는 거 좋을 거고, 그리고 화분이 바깥으로 벌어진 화분들은 어렸을 때 팽창했을 때 용토가 솟구쳐 올라오지만 이 전이 안쪽으로 오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100% 팽창해가지고 화분이 얼어 터져요. 저 같은 경우도 뭐 한 해 겨울이면 뭐 한두 장 정도. 근데 그게 고가의 화분이면 문제가 좀 되는 거죠. 아무리 기술력이 좋게 만들어진 화분이라 하더라도 얼어 터지는 거에서는 막을 수가 없어요. 특히나 일제 고급 분들이 그런 화분들이 있다 하면 그거는 얼지 않게 담요로 싸주신다든지, 아니면 차라리 아예 안 오는 자리 보호실에 갖다 놓으신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은 마른 것만 골라서 주시는데 오전에 물을 충분히 주셔야 되는 거고, 어떤 분은 오후 늦게 주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그건 화분을 다 얼어 터지려고 맘먹는 거고, 그 비싼 용토가 다 얼어 터져서 다 가루가 돼버리는 거, 요거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나무마다 그 자생지의 겨울 상황을 보라고 그래요. 이를테면 향나무 같은 경우는 척박한 바위산 같은 데 붙어가지고 먼지가 부풀 날 정도로 그 향나무가 겨울 나요. 그러니까 우리 화분에 각 나무마다 우리가 자생 환경에 맞춰가지고 물 관리를 해준다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향나무 같은 경우도 상록수긴 하지만 겨울에 물을 그렇게 썩 많이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제가 일본의 분재 대가 댁에 갔는데, 그 댁에 가가지고 이렇게 화분을 보니까 말라도 너무 많이 말려놨어요. 파도 계속 먼지가 날 정도로 물을 말려놨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더니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조상 향나무에 자생지가 가봤느냐? 이 시기에 물기가 있더냐 없더냐? 뭐 안 가봤으니까 뭐 전 모르는 거죠.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겨울 동안에 건조하고 눈이 많이 안 내리는 지역에서는 바짝 말라가 있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물이 너무 과해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죠. 특히나 이제 장미과 나무들, 뭐 명자, 장수매, 뭐 수사해당,
뭐 이런 그런 장미과 나무들은 불안병이 쉽게 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나무의 수종들의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건조하게 관리하시는. 그렇다고 해서 너무 바짝 말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의 수분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만 물 관리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온도 관리라고 하는데 이 겨울철에 구분을 지셔야 될 게 추위에 약한 수종이냐 추위에 강한 수종이냐를 구분을 지셔야 돼요. 남쪽 같은 경우는 뭐 그닥 문제가 되진 않지만 그래도 남쪽에서도 그 어느 해 보면 원장님 저 나무가 동해를 입어서 죽었어요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추위에 좀 약한 나무들이 감나무 종류들. 동해 개념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예 추위에 취약한 아이들은 동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추위에 아예 약한 거죠. 그러니까 뭐 감나무 종류, 뭐 피라칸사스, 뭐 치자나무, 뭐 귤나무, 차나무, 뭐 이런 나무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남방 수종이라서 그런 수종들은 보호실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보호실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보호실이 계속 뭐 25도, 30도 뭐 이렇게 유지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영하로만 떨어지지 않게만 하는 게 보호하는 개념이지, 그게 24도, 25도, 뭐 30도까지 올라가 버리면 이거는 이제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무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얘들이 겨울잠을 자야 되는데 수액을 올려버렸다가 따뜻하니까 수액을 올릴 거예요 아마. 봄인 줄 알고 올렸다가 갑자기 영하 7도, 8도 떨어져 버리면 오히려 그게 동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도관으로 올라왔던 수액들이 다 얼어서 터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호실에서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3중으로 해서 보호실을 좀 지금 만들어 놓고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영상 한 4, 5도 돼 버리면 자동 개폐기가 알아서 열려요. 그리고 나서 영하로 떨어지기 전에 이제 영상 한 1도 정도 되면 다시 또 개폐기가 내려가고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주의 약한 나무는 이제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매화나무가 지금도 꽃눈이 통통해져가지고 지금 꽃이 피려고 그래요. 이게 이런 나무들이 동해를 입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꽃이 피우려고 그러면 이제 수분과 영양을 올려야 되는데 이미 올라와 있다는 거죠. 꽃망이 터지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나무들이 이제 동해에 이제 침착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나무들은 가급적이면 온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는 자리에 갖다 놓으신다든지 그렇게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하우스를 겨울 내내 아침에 10시 반에서 11시경 요때면 이제 하우스에 이제 결로가 이제 얼어있던 것이 이제 다 쏟아져 내려요. 아니면 흘러내린다든지. 그리고 이제 화분이 녹고 나면 그때서 이제 개폐기를 다 열어서 통풍이 충분히 되게끔 하고 바깥 온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낮에는 그렇게 관리를 하다가 오후 한 3시경쯤 해가 떨어지기 전에 그때 개폐기 내려서 살짝 열을 가둬가지고 그리고 나서 밤을 이제 지내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온도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이제 뭐 장미과 나무들이라든지 뭐 불안병에 좀 취약한 나무들은 통풍이 좀 잘 되는 위치, 이제 개폐기에 가까운 자리 아니면 문 앞에 있는 자리에다가 배치를 해놓고 나서 그렇게 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습도 관리.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겨울에도 병균이 움직이는 게 결국 습도거든요. 그러니까 습도가 너무 높으면 안 좋으니까 개폐가를 충분히 열어서 이제 통풍이 잘 돼가지고 그 습도가 이제 좀 덜 하게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나가서 이제 제가 물 주는 걸 직접 한번 보여드리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상태면 이제 물을 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렇게 그 표토가 지금 뿌옇게 말라가 있고 거의 습기가 없네요. 그리고 제가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가 있는 화분들, 저런 화분들은 물을 좀 최소한으로 주셔야 될 거고, 저렇게 지금 고가의 화분들인데 저기 얼어 터져 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저건 터졌네 벌써. 아주 고온에 구웠던 화분이다 하더라도 전이 안쪽으로 오가서 이게 팽창했을 때, 용토가 팽창했을 때 빠져 올라올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저거 같은 경우는 저런 화분들은 지금 오가 있는 화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밀고 나오다가 이제 지금 턱이 지금 걸려가지고 다 화분이 이제 지금 터진 거죠. 확실히 보시면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낙엽이 진 나무들은 덜 말랐어요. 근데 이제 상록들은 지금 이제 향나무라든지 소나무들은 좀 더 마른 것처럼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요것도 보시면 지금 제가 표토만 살짝 마른 거예요. 이 상태면 물을 안 주셔도 관계 없어요. 요 정도 말라 가지고는 좀 더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 물을 주시는 것이 바람직해요. 왜냐면 용토가 우리가 지금 뭐 시중에 지금 저옥토 한 포대만 가지고도 지금 뭐 14,000원, 15,000원씩 하는데 그 고가의 용토를 써놓고서 겨울 늦게 더운다나 그렇게 물을 줘버리면 용토가 다 지금도 표토 부분은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저희들이 5mm짜리 용토를 지금 상토로 썼는데 지금 다 가루가 돼 있어요. 지금 상토 부분이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최소한의 물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고. 저기 보시면 왼쪽 근장 부분에 보면 저렇게 뽀얗게 좀 말라가 있죠. 지금 얘가 이제 상록이다 보니까 유독 좀 많이 말랐네요. 저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화분에 수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터졌던 거고 예전에. 너무 바짝 말라가 있는 나무들은 물 한 번 줘가지고는 안 들어가요. 저게 지금 어느 정도 수분이 있어야지 물을 빨아당기는 응집력이 있어요. 지금 이제 살짝 내려가죠, 그죠? 지금 이제 쑥 빠져 내려가는 게 보일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재차 한번 더 주시고. 자, 그리고 장미과 나무들은 될 수 있으면 몸통에다 물을 뿌리시는 게 좀 금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피부에 결로가 생기고 그 물 때문에 균이 번지기 시작하는 거니까 장미과 나무들은 가급적이면 피부에다 물을 뿌리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철 물 관리가 이제 그 최소한으로 수분 유지가 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거고, 이제 송백이냐 아니면 상록이냐에 따라서 물을 좀 더 먹는 거고, 아예 그 낙엽이 진 나무들은 거의 지금 안 마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바람에 의해서 아니면 햇볕에 의해서 마르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물 관리를 잘 하셔서 겨울 물타락이 잘 나시고, 고급 화분들 특히나 오가 있는 화분들은 담요를 싸준다든지 동파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화분들을 좀 보호해 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